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안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중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에 시간에서 할 때 이제 중급 첫 번째가 7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중급이 이제 1, 2로 되어 있고 여기 합쳐서 7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 중급 2라는 게 두 번째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중급 2에는 4가지 비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건 또요. 그래서 응용수리형인데요. 응용수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보통 연립방정식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연립방정식이 전부는 절대 아니죠. 경우의 수도 있고요.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 말고 그냥 방정식인데도 충분히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응용수리가 연립방정식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연립방정식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될 건 그 내용인데요. 비율을 단일화하는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립방정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비법입니다. 단순히 비율 문제로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12번째 비법으로 끝수 활용이고요. 이거는 응용수리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에서도 꽤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응용수리형이라고 묶어놓은 이유는 응용수리에서는 정말 배수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여러분들이 식을 세웠는데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자, y는 14x 더하기 9가 나왔다고 해보죠. 단순하게 볼 때에는 14x 더하기 9가 있는 이 y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만약 문제에서 y 값을 골라줘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선택지에서 정말 y가 얘가 맞다면 9를 뺐을 때 14의 배수를 고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게 지금 파트 2 먼저 들으시는 게 아니라 파트 1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훨씬 더 심플한 형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법 11. 비율을 단일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부터 보죠. 우선 포인트가 2가지가 잡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비율의 기준이 되는 값을 임의로 맞추는 거를 비율 단일화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할 때 서로 다른 비율이 이제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비율이 2개로 있다고 해서 미지수를 2개로 넣고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 그냥 다른 방식,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할 거고요. 비율 단일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증감량 계산은 암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걸 얘기해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석 개념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원래 미지수가 2개인 상황에서는 방정식 쓰는 이유, 연립방정식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암산이 안 되니까. 암산이 되면 하겠죠. 만약에 문제가 질문이 4 곱하기 6을 물어보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4, 6에 24인데.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난해한 상황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쓸 거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 미지수 2개짜리면 A, B나 X, Y 같은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A, B나 X, Y로 2개의 미지수로 되어 있어도 또 답이 정수면 해볼만 해요. 하지만 답이 정수가 아니면은 이게 암산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산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거나 분수가 나오면은 정수로 바꿔서 할 거고 정수로 바꾼 다음에 개수를 맞출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우린 그거를 가감법이라고도 했고요. 대입법이라는 방법으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요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요번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미지수 2개를 넣지도 않을 거고요. 소수나 이런 게 들어가도 안 쓸 겁니다. 특히 비율이라는 놈은 소수점이나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암산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반복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은 암산이에요. 아시겠죠? 암산입니다. 이 필산을 하지 않는 걸 계속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주세요. 왜? 시간 내에 풀려고, 우리 지금 빨리 풀려고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예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문제들은 뭐 시간 드리고 풀어보세요 하지만 이건 예제입니다.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올해 남자 사원수와 여자 사원수의 합은 93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930명이래요. 전년 대비 남자 사원수는 20% 증가, 여자 사원수는 10% 감소해서 남녀 사원수의 합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했대요. 자, 올해 930명인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30명 증가한 거래요. 그럼 작년은 몇 명이었던 겁니까? 원래가 900명이었던 거죠. 작년은 900명이었는데 올해 30명이 늘어서 930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의 여자 사원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전년도의 여자 사원수를 X나 Y로 지정을 하고요. 또 나머지 남자를 그 나머지의 문자로 지정한 후에 이걸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우는 대로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언급했으니까 남자 X, 여자 Y로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여자를 먼저 언급하면 여자를 X, 그리고 남자가 나중에 언급되면 남자를 Y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좀 이제 민감한 세상이라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이게 X, Y 남녀로 한 겁니다. 자, 해볼게요. X 더하기 Y는 900으로 설정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작년에 900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요, 남자는 20% 증가했다는 말이 있어서 남자는 20%에 해당하는 0.2x. 여기에는 앞에 부호를 안 붙였습니다. 안 붙이면 더하기죠. 20% 증가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10% 감소니까 빼기 0.1y로 했습니다. 여자 인원의 10%를 곱하고 빼기를 붙인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는 30명 증가. 그래서 플러스 30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요. 이걸 풀면 답이 나올 거고요. 실제 풀었을 때 y가 500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만 이건 암산하기에는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런 소수점을 바꾸기 위해서 뭐 10배를 해준다. 그리고 뭐 둘이 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걸리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암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암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비율이 따로따로 움직여서였죠. 비율이 함께 움직였다면 우리는 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단순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 남녀 사원수의 합은 930명. 근데 이제 하기 전엔 900명이었잖아요. 자, 900명인데 900명의 20%가 증가했다 그러면 못할 계산은 아니지 않나요? 900명의 20%가 증가했다. 900명의 10%는 90이죠. 20%면 180이죠. 못할 계산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계산을 해보면 어떠냐 이겁니다. 비율을 주면은 보통 서로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줄 텐데 그거를 함께 세팅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남녀를 모두 함께 20% 증가로 놓기로 하고요. 여자는 원래 10% 감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20%를 증가시켰다가 여자는 원치 않는 20% 증가폭이 생겼는데 30% 감소를 시키면 다시 원래 원했던 빼기 10%가 되죠. 그래서 남녀 모두 20% 증가, 여자는 30% 감소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하고 따로 하는데요. 문제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함께 따로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나중에 따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그 값을 구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여자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남자랑 섞었지만 마무리는 여자 따로 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여자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남녀 모두 20% 증가를 해봅시다. 읽어보니까 남녀 합은 900이었고요. 전년도에. 올해 말고 전년도에요. 900에 20%면 180. 안 떠오를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더하기 30이란 얘기는 이미 있었죠. 자, 그러면 여자 30% 감소가 실제로는 몇 감소였을까요? 180에서 몇을 빼야 30이 됩니까? 150이죠. 그래서 여자의 30%는 150명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30%가 150이라면 10%는 50이니까 100%는 500도 되겠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30%가 150이면 나누기 3을 한 10%는 50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10배를 하면 100%는 500이라고도 가능하겠죠. 계산이. 그래서 정답은
5번 500명이 됩니다. 이걸 암산으로 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건데 이게 단순히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이렇게 딱 여기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로 설명하니까 마치 비율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건 5가 증가해요. 어떤 건 6이 감소해요. 그러면 함께 5 증가시키고 나중에 따로 6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11 감소 다 가능한 겁니다. 더하기 빼기든 뭐 이게 비율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 이 방식은 전반적으로 연립 방식에 다 반영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로 또 한번 연습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풀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릴게요. 2분입니다. 정상적으로도 풀어보시고 암산하는 방식으로도 풀어보시는 겁니다. 시간 넉넉해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S랑 T랑 모두 20% 증가, K만 30% 감소.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왜 나중에 K를 따로 잡았냐면, 마지막 질문이 K 지점의 사원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K를 나중에 따로 잡아야 돼서 함께 가는 것에 S랑 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S가 20% 증가, K가 10% 감소이지만 S랑 T를 20% 증가시키면 나중에 K를 30% 감소시켰을 때 K가 10% 감소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20% 증가를 했는데요. S랑 T는 작년에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600으로 잡으면 됩니다. 600의 20%라고 하면 120인 거죠. 120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30명 증가는 뭐 똑같겠죠. 플러스 30으로 쓰게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 몇이 들어가야 된다. 30% 감소가 이 숫자와 이 숫자로 볼 때 여긴 빼기 90이겠죠. 90% 감소해야 됩니다. 30% 감소가 90%가 아니라 90명. 30%가 90명이 되려면 10%는 30명이란 뜻이 되죠. 30%가 90이니까 10%는 30명이 될 겁니다. 그럼 100%는 300명이 될 거고요. 전년도 K지점의 사원수는 100%에 해당하니까 300명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연습 문제 또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계속 최대한 필산을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또 풀어봅시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은 시점에서는 암산으로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물어보니까 유산소가 나중에 계산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보니까 유산소 운동 시간은 10%, 근력 운동 시간은 6%인데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비율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6%를 함께 쓰고 나중에 유산소가 10%여야 되니까 추가로 4%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유산소, 근력 모두 6% 증가를 넣고 추가로 유산소 4%를 넣어서 7시간 증가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달 100시간이었대요. 지난달에. 한 달 100시간. 계산하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100시간에 6%면 6시간이 되겠죠. 근데 유산소가 나중에 4%가 추가돼서 7시간이 돼야 되니까 몇 시간입니까? 4%는 1시간이 되는 거죠. 자, 4%가 1시간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거는 지난달 유산소 운동시간 전체니까요. 4%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되고 4의 몇 배? 25배. 그럼 100%가 되죠. 그럼 얘도 25배니까 25시간이 되겠네요. 정답은 네, 1번입니다. 25시간인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요번에는 앞에서 풀었던 1번과 2번 연습 문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게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계산을, 쓸모없는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2분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뭐가 다른지 딱 눈치채셨나요? 맨 마지막 질문이 다르죠? 그 전에 있던 전체 값을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그리고 하나는 40% 상승했다가 있는데 문제의 질문은
NCS 도서의 올해 매출액이니까 NCS를 나중에 추가 계산할 수 있게. 그래서 함께 40 증가시키고 NCS가 10% 감소가 되는 걸로 세팅을 해야만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NCS의 마지막 질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읽어보면 NCS 100%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NCS는 올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0% 올랐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10%에다가 몇 배만 하면 되냐면 3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함께 40% 증가시켜 봅시다. 145에 40%, 14.5에 4배, 14의 4배는 56이고요. 0.5의 4배는 2가 되니까 58억이 증가했네요. 여기서. 그리고 함께 49억 증가했다는 설명이 있죠. 여기 145에서 194, 49억이 증가했죠. 49억 증가니까 여기는 얼마가 감소해야 됩니까? 58에서 몇을 빼야 되냐면 9를 빼야 되죠. 자, 10%가 9인데요. 문제가 원하는 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 30%. 10%가 9니까 30%는 3배. 9의 3배니까 27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됐던 문제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비율이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을 임의로 맞추는 거. 여기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뭘 질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함께 할 게 뭔지 따로 할 게 뭔지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 따로 한번 추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비율 요 단일화를 하면 조금 전에 했었던 이게 비율 단일화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걸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증감량 계산은 분명히 다 암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꼭 여기 있는 문제들로 먼저 반복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좀 열려있는 그런 문제들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연립방정식이 나온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일 방법들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빨리 풀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질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법 10입니다. 끝수 활용법인데요. 역시 이것도 응용수리에서도 사용되지만 자료 해석도 분명히 충분히 사용될 겁니다. 응용수리에서는 더더욱 많이 사용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응용수리 카테고리로 넣었지만 자료 해석도 만만치 않게 사용됩니다. 자, 볼게요. 덧셈과 뺄셈은 끝 세 자리의 연산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제가 딱 덮어놓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은 요 낮은 단위 세 자리로 해결을 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덮어놓고 끝에 세 자리가 맞아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앞 세 자리, 그러니까 큰 자리죠. 큰 세 자리로 계산하려고 할 겁니다. 비율 이런 계산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는 여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깊게 고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곱셈과 나눗셈은 앞자리, 덧셈과 뺄셈은 뒷자리. 하지만 상세하게 보면은 원래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라는 것이 더 좋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뭐 대부분입니다.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응용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세부적인 계산 없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응용 수리가 세부적인 계산이 없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비법들을 사용했을 때 세부적인 계산 없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아예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계산은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게 세 자리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요, 이 끝수라는 정보로 정답에 도달하는 건 이 멘트대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상황을 좀 보면서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황별로 좀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덮어놓고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 자리 계산을 한다는 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골라야 되는 것 중에서도 낮은 자리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덧셈 또는 뺄셈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골라야 되는 것 중에서도 큰 자리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곱셈 또는 나눗셈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볼 건데 역시 앞자리, 몇 자리를 보는 게 합리적일지 이렇게 좀 세 개를 구분해서 볼 겁니다. 단순히 보면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 같지만 요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상황. 자,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골라야 되는데
선택지간의 낮은 단위수가 식별 가능한 상황이에요. 선택지간의 낮은 단위수가 식별 가능한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죠. 선택지간의 낮은 단위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낮은 단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선택지를 보고 어느 자리까지 할지 고민을 해보는 게 원래 좋긴 합니다. 물론 세 자리를 처음부터 덮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정도를 해도 시간이 좀 줄어들 만큼의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세 자리 하는 건데요. 뭐 네 자리, 다섯 자리도 아니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요 문제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앞자리는 2일로 돼 있어서 앞자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뒷자리를 보시면 662, 45, 162, 940, 362로 되어 있으니까 뒷자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끝에 한 자리를 하려고 보면 2, 5, 2, 0, 2. 어이구, 2도 두 개 있고 해서 안 돼요. 그러면 그 앞에 6이 두 자리 보면 6인데 여기도 6이 저기도 6이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럼 몇 자리? 세 자리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봤을 때 앞이냐 뒤냐 정도만 보고선 바로 세 자리를 어디 걸 할 거냐로 바로 찍고 바로 계산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30초 동안 필산 말고 암산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설명해 볼게요. 일단 시간 드릴게요. 자, 30초입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거 계산할 때 30초 동안에 최대한 암산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뒤에 세 자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세 자리를 하시긴 할 건데, 이때 이거를 암산으로 하는 것, 이 세 자리들 간의 계산조차도 암산으로 하는 걸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때는 큰 자리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식인지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네.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죠? 100의 자리부터, 큰 자리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0, 여기 100의 자리 0이죠? 9 더하면 9, 9 더하기 3은 12, 12 빼기 1은 11. 그리고 여기 뒤에 100의 자리 없으니까 100의 자리는 11입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1100을 떠올려도 좋겠고요. 그냥 11만 떠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11.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5 더하기 9, 14, 14 더하기 3 빼기 3. 그럼 다시 14네요. 14에서 8 빼면 6입니다. 10의 자리는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3, 7, 7 더하기 8, 15, 15 빼기 4는 11, 11 빼기 9는 2 됐습니다. 자, 됐네요. 여기 1의 자리 1이고요. 10의 자리 6이고요. 100의 자리 11입니다. 1162가 됐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162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160. 왜냐면 1000자리는 넘어갔으니까 162. 그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저 끝에 자리만 해보시면은 당연히 1162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62에서 162로 끝나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실 때 실제로 더하기 빼기 자체를 할 때 앞에 자리부터 이렇게 한번 쓰는 거 정도, 암산으로 다 못하겠으면 이렇게 각 자리 써놓는 거 정도, 그리고 정답 고르는 정도여도 될 겁니다. 이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상황 봅시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하는 상황이 맞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선택지간의 높은 단위수가 식별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 뒷자리 753, 753, 643, 753, 643으로 똑같이 되어 있지만 앞자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번엔 뭐 해야 된다? 앞자리 세 자리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시간 또 역시 드릴게요. 30초니까 30초 내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봅시다. 지금 이제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앞자리 계산을 하기로 했고요. 역시 그럼 이번에 앞자리들로 또 따로따로 해봅시다. 지금 여기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있고 여기는 10의 자리가 최선이니까 일단 여기 앞자리 더할 땐 3 더하기 3, 6, 6 더하기 1은 7, 7 빼기 1은 6.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는 6이 갈 거예요. 근데 이 6으로 결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10의 자리도 봐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6으로 결정되는 거 이거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1 더하기 8, 9, 9 더하기 0, 9. 거기 3 빼면 6. 거기서 8 빼면 빼기 2입니다. 자, 빼기 2라고 써놓을게요. 이거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1의 자리 4 더하기 7, 11, 11에서 0 더하면 11, 11에서 6 빼면 5, 5에서 9 빼면 빼기 4. 자,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600인 거고요. 얘는 빼기 24인 겁니다. 600에서 24를 뺀다는 얘기죠. 576이네요. 600에서 24 뺀 거거든요. 그래서 576으로 끝나는 건 1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앞에 세 자리 계산을 할 거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57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 할지 뒤에 세 자리 할지 사실은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부분 더하기 빼기는 뒷부분에 포진돼 있을 거고요. 곱하기는 앞부분에 포진돼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상황은 곱셈 또는 나눗셈. 곱셈 또는 나눗셈에 대한 거고요. 곱셈 또는 나눗셈이 가장 많이 사용될 부분입니다. 이건 응용수립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택지 간의 간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선택지 간의 간격을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퍼센트가 아닌 그냥 소수점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보다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퍼센트 기준이니까 그래서 퍼센트를 기준으로 좀 간격을 잡았습니다. 선택지들 간격이 쭉 써 있을 때 얼마나 오밀조밀하냐를 요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0에서 0.1%포인트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죠. 0.1%포인트 간격 그거보다 작으면 앞에 네 자리는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해서 1%포인트 전후 정도면, 그러니까 한번 2% 이렇게 나오더라도 세 자리는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포인트를 초과하는 큰 간격이라면 그때는 두세 자리. 왜 두 자리라고 딱 잘라놓지 않냐면 두 자리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드물거니와 그리고 두 자리만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요. 오차가 너무 커서 앞자리 두 자리만 하는 건 세 자리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을 다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하는 상황 오면 덮어놓고 세 자리 하시라는 겁니다. 저를 믿고 그거 하셔도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계산을 한번 좀 해보셔야겠죠. 역시 시간은 똑같이 30초로 할 건데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30초 드릴게요. 자, 해봅시다. 지금 여기 선택지 간의 간격을 보시면 0.1%포인트는 당연히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세 자리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세 자리를 할 거고요. 273에서 311로 갈 때 증가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증가율, 감소율 계산하는 거 했었죠? 그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273에다 몇을 더해야 311이 됩니까? 38이죠. 변화량 체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가 몇 개 들어가는가 계산해 줘야 됩니다. 10%는 27.3이고요. 273의 10%는 27.3이고 27.3은 38에 한 번 들어가죠. 자, 27 빼면 11이에요. 근데 27.3이니까 10.7이 남았습니다. 자, 한 번 들어가고요. 이제 1%는 몇 번이냐는 얘기죠. 27.3이 10%였으니까 2.73을 몇 배 하면 되냐 이겁니다. 27의 4배는요. 108입니다. 그러니까 2.73의 4배는 10.8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7 남는다고 했으니까 4배는 안 되는 거예요. 1%는 3배, 4배보단 조금 부족한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냥 거의 4배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렇게 3배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의 4배 정도가 맞죠. 거의 4배. 그렇게 하더라도 정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9는 완전히 먼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배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건 그나마 1번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이 앞자리로 한다는 거고요. 그 앞자리 3자리든 4자리를 가지고 아주 딥하게 정말 계산기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이런 걸 쓸 거니까 시간은 역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들 하나씩 하면서 이 배운 걸 좀 반영을 해보죠. 자, 요 문제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은 1분 할 겁니다.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 문제 우선 나와 있는 선택지들 보시면 뒤에 3자리 하는 건 인지하셨을 거고요. 결국 여기 있는 3자리로 해야 됩니다. 최대한 안 쓰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수출은 그대로 뒤에 수입은 빼기로 가져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할 건데 이 더하기를 누굴 먼저 할지, 누굴 먼저 뺄지는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지금 여기 456과 446을 먼저 빼면 10이죠. 10입니다. 그 10을 여기다가 더해도 되고요. 여기서 먼저 계산해 줘도 됩니다. 자, 여기다 더할게요. 631한테 10을 더하면 641입니다. 그리고요. 141을 뺄 겁니다. 641에서 141을 뺄 겁니다. 41이 똑같네요. 그럼 600에서 100을 빼는 거니까 500이죠. 그럼 정답은 500, 여기 3번이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번 계산은 아까 얘기했었던 두 번째 상황이랑 또 역시 맞물리죠. 자, 요거는 역시 또 시간 드릴 건데요. 요번에는 마지막에 평균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써서 2분으로 했습니다. 풀어봅시다. 최대한 필산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 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앞자리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처음에 초반에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앞자리를 하려고 보니까 앞자리가 모두 다 균일하게 이분하게 3개씩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개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개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3개씩 지운다고 한다면 그냥 앞에 3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자리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보시면 앞자리들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산이 매우 디테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406이랑 96을 더하면 몇입니까? 502입니다. 502요. 그리고 451과 111을 더하면 562죠. 416과 131을 더하면 548이죠. 그리고 436과 130을 더하면 571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더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평균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자, 평균이니까 모두 똑같이 들어가는 값은 제외하기로 하죠. 500은 모두 뺄까 봐요. 어차피 평균에 500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미 이것만으로 500 들어간다는 얘기만으로 1번과 2번은 당연히 날아갈 겁니다. 1번, 2번은 네, 날아갈 거고요. 그러면 3번이랑 4번이랑 5번 세 가지가 남을 텐데요. 계산해야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62고 48이고 71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보도록 하죠. 2는 버릴게요. 62는 60으로 합시다. 48은 50으로 합시다. 71은 70으로 합시다. 그냥 적당히 버리고 빼고 했습니다. 자, 50, 60, 70을 모두 더하면 180. 근데 180을 몇 개가 나눠갔죠? 4개가 나눠갔죠. 그러니까 180 나누기 4는 4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45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500도 빼놨었으니까. 그럼 545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5번이네요. 545에 제일 가깝죠. 선택지 간의 간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계산도 그냥 가볍게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했습니다. 자, 계속 이제 계산을 하면서 보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봐오셨지만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에도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을 할지는 이 선택지와 제시되는 숫자들을 보고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문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역시 또 시간 드릴게요. 네. 이거죠. 할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증가율 계산이니까.
근데 선택지 간의 간격을 보니까 굉장히 크죠. 7%포인트, 10%포인트. 선택지 간격이 클 때는 앞에 몇 자리? 두세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두세 자리가 지금 합리적이냐면은 이 앞에 것만 보셔도요. 자, 요 뒤에 세 개를 지워도 두세 자리로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죠. 둘이. 바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선택지 간격이 더 작았다면, 더 오밀조밀해서 우리가 최소 세 자리를 했어야 됐다고 한다면 이 작은 놈 입장으로 세 자리를 잡아야 되고 큰 놈은 네 자리를 잡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자리들을 잡고 할 건데요. 21년에서 23년으로 가는 계산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21년 대비 23년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22년은 그냥 무시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3년으로 가는 계산을 할 거고요. 차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니까 차이, 둘이 빼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 뺄 때 이거 다 할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앞에 두세 자리만 해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절히 뒤에 있는 숫자들 반올림하는 걸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07은 요 뒤에서 올라오면 208이 될 거고요. 여기 23은 8에서 올라오니까 24로 바뀌겠죠. 그래서 208 빼기 24로 할 거고요. 184로 볼 겁니다. 뒤에는 안 볼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하겠죠. 저 961로 끝나니까 요 자리가 900으로 끝났으니까 올려서 265로 볼 거고요. 여기 31은 2로 끝났으니까 그냥 버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265 빼기 31로 볼 것이고 둘이 빼면 234가 되겠네요. 그래서 234. 뒤에 000은 안 볼 겁니다. 이 문제 질문은 뭐라고요? 이 세 자리와 세 자리 간의 증가율 계산이란 말이죠.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변화량 먼저 써야 되죠. 184에다가 50을 더하면 234가 됩니다. 50을 더하면요. 그러니까 50이 변화량인데 10%인 18.4. 18.4에다 2를 곱하면 36.8이 되고요. 3을 곱하면 18한테 3 곱한다고 해보세요. 18한테 3을 곱하면 54가 됩니다. 지금 변화량이 50이었죠. 3배는 좀 안 되죠. 2배는 확실히 넘어가는데 3배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8.4에 곱하기 3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조금 적게요. 왜냐면 55는 50을 조금 넘긴 거니까요.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이걸로 정답 구할 수 있죠. 10%가 3번 들어간다는 거는 30%인데 30%는 좀 안 된대요. 조금 애매해요. 그 말은 30%보다 조금 작은 걸 골라주면 될 것이고 선택지 간격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고를 수 있게 되죠. 30%보다 조금 작은 건 4번이 될 겁니다. 이게 이 앞에 그 비법에서 얘기했었던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비교 연산입니다. 선택지조차도 우리한테 어떤 중간 타이밍이든 마지막 타이밍이든 언젠가 그런 이 연산을 멈추고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 것도 계속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와 있는 그 비법들 모두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세 자리, 두 자리 정도의 계산으로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덧셈 뺄셈은 보통 끝에 뒤쪽에 세 자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다만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 세 자리로 하는 상황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비율 계산, 비중 계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앞자리, 세 자리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덧셈, 뺄셈 나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기 싫다면 뒤에 세 자리, 곱셈, 나눗셈 나오면 앞에 세 자리로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 것들 좀 해봤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하는 것들 일부분이라도 좀 까먹으면은 계속 다시 복습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중첩시키셔야 됩니다. 누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